예, 제가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그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아파트를 날리고 또 사업도 굉장히 침체되는, 이상하게 그 문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전부 좌파 정부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정말 그 좌파 정부는 경제에 대한 어떤 기본 상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그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뭔가 나라를 뭉개버리는, 망조를 들게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겪었던 그 경험담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가 2008년도 때는 아트빔이라는 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그림에 관련된 이런 어떤 모든 그런 내용들을 미술 학원을 하면서 배웠던 그런 기본적인 이론이나 미술의 상식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출판사를, 아트빔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었는데, 한참 좋을 때는 연 한 1,000만 원 정도를 제가 수입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 교보라든가 인터파크, 뭐 영풍, 뭐 이런 출판사 전국적으로 이제 제가 거래하는 출판사가 한 120군데 정도, 출판사가 아니라 이제 서점이죠. 네, 그렇게 해서 학교 쪽에도 이제 제가 책을 팔고 동영상 CD도 팔고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교보 한 군데에서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한 250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책을 판매한 금액을 이제 매달 정기적으로 이제 받았었는데, 그런데 이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한 7,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때 교보에서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아주 엄청난 거죠.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이를 하다가 결국에 한 7, 8개월 후에는 들어오는 돈이 한 300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그 300 가지고서 모두 이제 사무실 운영이나 어떤 그 원가, 책을 팔았을 때 앞으로 추가적으로 책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감가상각을 따져가지고 책의 기본 원가를 이제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그럴 염두도 못 내고 그냥 생활하느라고 전전긍긍할 그런 상황이었죠. 거기에다가 뭐 이런 어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정부에서 DTI를 규제하면서 그 전에 대출받았던 돈의 60%를 뺀 나머지 부분을 갚아라. 그러니까 뭐 한 6, 7천 정도를 한두 달 사이에 이제 갚아야 되는데, 이걸 갚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은행의 대출 이자 부담이 또 올라가요.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저한테 그 공고문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이제 내용증명이라고 그러나, 그걸 보내죠. 이걸 이제 집을 압류를 걸어서 몇 월 며칠까지 갚지 않으면 이거를 격리 처분을 하겠다. 굉장히 이건 피가 마르는 그런 이제 경고가 되는 거죠. 실제 또 그렇게 하니까. 그랬을 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뭐 6, 7천만 원을 대출을 받기 위해서 뭐 이제 그 어디에요? 그 축협이나 뭐 신용협동조합 같은데 쭉 다녀봐도 돈이 안 나와요. 이미 이제 DTI에 묶여서 기본 대출을 받은 걸 다 해놨기 때문에, 막아놨기 때문에 이걸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부업체로 가는 겁니다. 대부업체에서 이율이 뭐 이자가 한 24%, 25% 정도 되는 여기로 들어가서 결국 이걸 해가지고 은행 돈을 갚긴 갚았는데, 문제는 이거를 갚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자를 또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계속 사업은 처져서 300만 원에 250만 원에 200만 원에 계속 떨어지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여기에 이자율 240만 원을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방법을,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일찍 제 아파트를 팔았으면은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미루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만 이렇게
된 경우가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에서 DTI 규제로 아파트의 그 대출비를 갚지 못해서 아주 전전긍긍하던 상황에서 다들 너나 없이 이 아파트를 내놓다 보니까, 시장에 내놓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이 많아져가지고 제 값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뭐 3억, 처음에 3억 정도 하던 것이 계속 2억 5천, 2억, 1억 9천, 1억 7천까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당시에 두 딸이 중학생이었었는데 그 아이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도저히 아파트를 못 팔고 있다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집값을 굉장히 싸게 해서 그 은행에 이제 제 아파트에 그 담보 물건이 다 물려 있으니까 은행 대출한 거와 또 이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것이 물려 있으니까 이 집을 팔고 나서 결국에는 빚잔치를 하니까 이 집을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 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은행빚 뭐 1억 한 5천 정도가 까지고, 그리고 대부업체 빚 또 일부 까지고, 그렇게 하니까 빚잔치 하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거를 청산하고 결국 월세방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도 이 굉장히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자기가 딸린 자식들이 있고 처자식이 있다 보니까 이 아파트 서민들은 특히나 그 집에 대한 어떤 집착이 강해가지고 이 집을 팔았을 때 그 아이들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차마 그때 팔지를 못하고 갖고 있다가 2차 금융, 제2금융권으로 내려가고 대부업계로 또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빚이 산더미 같이 쌓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팔게 될 때는 너나 없이 다 그렇게 이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기 때문에 아파트의 값이 폭락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에서 6억짜리가 1억으로 폭락을 했다. 6분의 1로 떨어진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집값이, 아파트 값이 3억이다. 그럼 이거에서의 6분의 1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7, 8천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현실적인 그 가능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빨리 팔아야 그나마 전세집이라도 아니면 반전세 집이라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차피 상황이 그렇게 깨질 수가 있고, 우리가 문재인을 뽑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문재인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도 젊은 아이들은 문재인이 무엇이든 다 잘한다라고 이렇게 그야말로 아무런 개돼지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나이 드신 40대 이후의 사람들이라면은 그나마 약간 실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10대 아이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은 빨리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 대출이 많이 집에 물려 있다면 그걸 빨리 청산을 하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은 경기 상황에서는 그래도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걸 꼭 생각을 하셔서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같이 상의를 해야지 될 것입니다.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가정이 파괴되고 노숙자가 나오고 가족들이 다 함께 집안을 뭉개고 자살하는 이런 일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도 앞으로 1개월 후면 그러한 상황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 당시에는 리만 브러더스 사태 하나만 있었지만은 지금은 중국의 이와 같은 4천조 원이라는 이런 아주 천문학적인 그 부채가 맞물려서 미국과 경제전쟁을 한다면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깡통이 되어버려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친중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아주 잘못된 어떤 그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같이 제재를 할 거예요.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와
비교할 수 없는 주변의 어떤 여건이 굉장히 문재인 정권 때문에 아주 폭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당장 7월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때가 되기 전에 현명하게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내려 주셔야 내 가족이 그나마 버티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